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네, 고운 숨결 내과 진성림 원장입니다. 오늘은 또 5월에 이렇게 화창한 수요일 오후를 맞이해서 우리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과 좋은 또 이 호흡기에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는데요. 윤혜진님 안녕하세요. 구현성님, 조성찬님 안녕하세요. 이원혜님 안녕하세요. 김진호님 잘 지내셨죠? 이화자님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혜연님 안녕하세요. 정재희님 안녕하세요. 네, 블루스카이님 안녕하세요. 혜연님 오랜만이네요. 다 반가운 얼굴들이고 제가 익히 많이 들었던 살구사랑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숨결이 아픈 질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병원 이름이 이제 고운 숨결 내과인데요. 고운 숨결이라는 것은 숨쉬기가 편안한, 숨쉬기가 아주 평온한 그런 뜻을 위해서 제가 저희 병원 이름을 고운 숨결 내과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지금 이제 20년 이상을 호흡기 환자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숨결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양쪽에 이렇게 폐가 있고요. 그 폐로 연결되는 이제 기관지의 통로, 그것을 우리가 숨길, 숨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기관지, 영어로는 브론쿠스, 브론카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브론쿠스, 기관지에 생기는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임상적으로 좀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흔하게 앓고 있는 병인데 서로 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약간 다른 그래서 진단하는 방법도 틀리고 치료제도 틀린 두 가지 유명한 기도질환인 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또 유익한 말씀에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함님 안녕하세요. 이민재님 안녕하세요. 최민영님 안녕하세요. 네, 조성래님 안녕하세요. 프리시아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기관지 천식. 뭐 진단명에 나와 있죠. 앞에 기관지란 말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관지 확장증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기관지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이죠. 근데 확장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기관지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늘어나 버렸다. 이것이 바로 기관지의 확장이고요. 자, 두 번째 질환은 기관지 천식. 자, 천식이라는 것은 워낙 유명한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식도 기관지, 기도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기관지에 생기는 질환이 어떠한 증상과 어떠한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식을 얻고 또 의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숨결, 브론쿠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처음에 여기 후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후두에서 이렇게 한 길로 내려와요. 이게 바로 트라키아라고 그래서 이걸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관지보다 넓은 거, 그걸 바로 기도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기도는 식도의 앞으로 지나갑니다. 기도가 앞에 있고요. 식도가 그 뒤로 넘어가요. 식도는 우리가 음식물을 삼켰을 때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서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렇게 해서 항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 근데 소화기 계통보다 기도가 이게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그래서 이게 왜 해부학적으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다치거나 위해를 받을 때 이 앞으로 먼저 상처를 받게 되면 식도 앞에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손상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식도는 뒤에 있고 기도가 앞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이 기도는 트라키아는 이렇게 해서 심장 있는 부분까지는 한 길로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심장 있다고 생각하는 부위에서 얘네들이 오른쪽 기관지, 왼쪽 기관지 이렇게 갈려요. 딱 나누게 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아시면 되겠고요. 그 갈리는데 이 갈리는 것도 똑같은 각도로 갈리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 기관지가 조금 더 넓어요, 직경이. 기관지 직경이 좀 넓고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기들이나 뭐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이물질을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되잖아요. 뭐 애들이 땅콩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먹기 때문에 또 어른도 뭐 치아가 이렇게 흡입된다든지 뭐 생선가시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들어갈 때는 한 70%에서 80%는 오른쪽 기관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기관지가 더 넓고 이 나뉘는 각도도 왼쪽은 이렇게 예각으로 더 약간 수평하게 갈라지는데 오른쪽은 더 약간 직각에 가깝게 갈라지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뭔가 이물질이 내려갈 때는 오른쪽으로 더 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브론쿠스, 기관지라고 하면 트라키아, 브론쿠스, 브론키올 이렇게 해서 기도, 기관지, 또 쇠기관지 이게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게 기도, 그 다음에 기관지로 분지되고 그 다음에 또 나뭇가지 모양처럼 쫙 분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 기관지를 통해서 우리가 폐포, 숨을 쉬는 최소 단위인 폐포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민영님, 오른쪽이 더 큰 거 처음 들었어요. 다 똑같은 기관지 크기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더 굵고, 그러니까 넓고 짧아요. 그래서 이물질이 오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김진호 님도 오른쪽이 더 넓은지 처음 알았다고. 좋습니다. 여기 비욘디에 또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는 목적이 이렇게 또 의학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상식이 넓어지고 또 주위에 이런 의학적 지식을 널리 이제 전파함으로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른쪽이 더 넓어서 이물질이 오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또 특히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오른쪽이 더 넓고 오른쪽으로 잘 들어간다는 것을.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기도는 양측 폐로 나뉘고요. 폐의 입구까지 이르는 관을 통틀어서 그냥 우리는 이제 기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 기관지는 이제 오른쪽 기관지와 좌측 기관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우측의 주 기관지, 그러니까 right main bronchus가 더 굵어요, 더 넓고요, 짧아요. 그냥 일로 이물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또 이 메인 브론쿠스는 이제 뭐 이거 어려운 용어지만 폐문, 하일룸이라는 한 데까지를 우리가 메인 브론쿠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로바 브론쿠스, 서브 세그멘탈 브론카이, 브론키올, 터미널 브론키올, 레스피레토리 브론키올.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기관지가 더 아주 가느다라집니다. 굉장히 얇아져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브론키올, 세 기관지 끝에는 알베올러스, 폐포가 한 3억에서 4억 개가 있거든요. 거기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이 바로 이게 공기를 들여 마시면 바로 폐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나뭇가지가 점점 가늘어지면서 폐포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젊게 오래 살려면 폐를 지켜라 라는 책에서 이게 그림을 이제 따온 건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기관은 약간 크죠. 그다음 주기관지 약간 가늘어지죠. 근데 내려갈수록 점점 기관지가 가늘어져서 이렇게 폐포, 이 허파과리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굵었다가 회원님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초반인데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폐포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이렇게 점점 나뭇가지 모양이 가늘어지면서 폐포로 도달을 한다라는 게 우리가
숨을 쉴 때 해부학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젊게 오래 살려면 페르지케에서 이제 출처가 거긴데, 이게 이제 4억 개 정도의 폐포가 있으면 이렇게 기관지가 다 연결이 돼서 얘네들하고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관지만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폐의 동맥과 정맥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혈관처럼 쫙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엉켜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최민 형님, 예, 너무 귀여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혜은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돼 있어야지 우리 체내에서 이제 대사가 되고 난 이산화탄소들을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 있는 공기에 있는 산소를,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체내로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또 영양분들도 그렇게 다 이동시켜주는 것들이 여기에 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이 없다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제일 필요한 뇌로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뇌로 산소가 공급되는 거는 다 이런 모세혈관을 통해서, 뇌 동맥을 통해서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굉장히 신비롭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숨을 쉬면 심장도 뛰고 뇌도 활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면 기관지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뭐냐? 기관지는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먼저 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대사하고 일어난 이산화탄소, 대사의 산물이죠. 그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서 제거가 안 되면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포유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포유류는 체내의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고, 밖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체내로 흡입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게 물질의 이동에 관여를 하죠. 이게 파이프라인이니까. 그리고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그림에 보셨듯이 큰 나무 줄기부터 아주 작은 나무 줄기까지 막 갈라지면서 폐포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갈라지는 나무 줄기가 없다면 외부에는, 공기에는 이게 산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 마시게 되면 공기도 들어오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잘 아는 미세먼지도 같이 들어오고요. 또 바이러스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고, 세균도 들어올 수가 있고, 각종 유해 물질이 같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얘네들이 나뭇가지를 싹 쳐주면서 그 나뭇가지가 분화되는 그 과정에서 큰 이물질들은 기도에서 걸리고, 중간 정도는 주기관지에서 걸러내고,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들은 새 기관지에서 걸러줍니다.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외부에서 침입하는 균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장을 같이 해줄 수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기관지에는 이 점액이 있어요. 점액. 그리고 실리아, 섬모라는 게 있어요. 이 점액과 섬모가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걸러주고 세균들을 항균해주고, 그러한 면역작용들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의 폐가 바로 코나 입으로 공기를 들어쉬고 바로 폐포로 그냥 들어가는 구조가 되었다면 아마 인간은 살아남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이 지구에는 각종 미생물들과, 또 최근에 현대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이 공해물질, 산업물질,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런 그 필터링 없이 바로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에서 그 많은 균들과 그런 염증들을 다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폐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이든 창조론적이든 조물주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고, 또 인간은 거기에 잘 적응하고 진화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기관,
뭐 팔, 손가락, 눈, 폐, 심장, 뇌, 뭐 위, 장.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장기에는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관지에도 바로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관지에 관련된 질병이 있어요. 한 6가지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인 기관지 천식 제가 말씀드렸죠. 1번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관지의 이제 염증, 그냥 급성으로 생기는 기관지, 급성 기관지염도 있고, 이 기관지염이 오래 가서 만성화되는 만성 기관지염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염증 이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는 힘든 질환이긴 한데, 이제 기관지가 완전히 협착. 자, 기관지 확장증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의 기관지 확장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지가 완전히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자, 천식은 특징이 기관지가 좁아졌다가 치료하면은 늘어나기도 하고, 또 기관지 천식은 좁아졌다가 치료를 안 해도 저절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가역적이다,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관지 천식일 때 기관지가 좁아지는 거는, 이거는 가역적이다. 가만히 냅둬도 돌아오기도 한다. 근데 가만히 냅두는 게 오래되면은 이게 계속 좁아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나빠지고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가 치료를 해야 된다. 자, 천식이죠. 기관지 협착증은 뭐냐면요, 완전히 좁아진 상태. 예를 들어서 오른쪽 추 기관지가 좁아졌는데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좁아져서 영구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약을 써도 늘어나지 않고 저절로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확장증하고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 협착증이죠. 기관지 확장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기관지 협착증이 뭐지? 협착증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관지 협착증이 아주 잘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결핵 아시죠? 결핵이 여러분 폐결핵도 있지만 기관지 결핵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결핵이 폐나 기관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결핵균은 우리 인간의 몸 어디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공격하면 그게 뇌결핵이에요. 여러분 뇌결핵도 있고요. 심장을 결핵균이 공격하면 그게 바로 심장결핵이에요. 뼈도 공격을 해요. 뼈. 그게 바로 뼈결핵이고요. 대장을 공격해요. 그게 장결핵이에요. 콩팥을 공격해요. 그러면 신장결핵이에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근데 결핵하면 왜 우리가 폐결핵을 떠올리느냐? 결핵균은 90%가 폐를 공격해요. 결핵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인간의 폐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결핵하면 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관지도 공격을 많이 합니다, 결핵이. 그래서 결핵균의 공격을 받는 기관지는 후유증으로, 기관지 결핵이 치료가 다 된 후에도 결핵균은 다 죽었는데 이 기관지가 완전히 좁아져 버려서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후유증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관지 협착증이 왜 잘 나타나느냐? 기관지 결핵은 진단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폐결핵은 진단하기가 쉬워요. 폐결핵은 엑스레이 흉부 사진만 딱 찍으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으면 폐결핵은 진단이 빨리 돼서 빨리 폐결핵 약을 먹으니까 치료가 잘 되죠. 근데 여러분, 기관지 결핵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보여요. 흉부 CT를 찍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기관지 결핵은 뭐로 오인이 많이 되냐면 천식으로 오인이 많이 돼요. 왜냐면 기침하고 숨차고 쌕쌕거리니까. 그러니까 기관지 결핵은 굉장히 진단이 잘 안 되고 진단이 늦게 되니까 치료가 늦게 돼요. 그러면 이 결핵균이 기관지 안에서 막 번식을 하면서 기관지 벽을 두껍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되더라도 두꺼운 벽이 영원히 가서 협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지 협착증, 기관지 결핵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저거는 바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해야지 진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관지에 생기는 질병을 소개하면 이렇게 기관지 협착증은 밑에 있는 기관지 확착증과 완전히 반대다.
자, 그리고 기관지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폐암만 들어보셨죠? 폐암은 뭐 다 아시죠? 유명하니까. 근데 기관지 암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암도 우리 장기에 어디든지 가서 공격할 수가 있죠. 기관지에도 암이 있다. 그리고 폐렴,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게 폐렴인 걸 다 아시죠? 근데 기관지 폐렴이라고 해서 기관지에도 폐렴균이 들어가고 폐에도 폐렴균이 동반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근데 어쨌든 가장 흔한 기관지 천식과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관지에 관련된 질환이 대표적인 게 6가지 정도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천식은 뭐 너무나 유명하죠. 천식의 정의는 제가 뭐 여기서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기관지 천식은 기관지의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수축됐다가 반복되니까 기관지가 수축이 되니까 숨쉬기 답답하죠. 숨이 차죠. 기침이 나오죠. 기관지가 수축될 때 쌕쌕거리는 휘파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천식은 일단 기침한다, 숨이 차다, 쌕쌕거린다. 요것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에요. 이거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천식은 제일 흔한 게 여기 보세요. 기침하고 숨찬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쌕쌕거리는 거, 기침, 숨찬 거, 쌕쌕거리는 게 천식의 그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천식은 이런 거죠. 건강한 기도는 기관지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뽕 뚫려 있어야 돼서 여기를 공기가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면은 이게 건강한 기도예요. 근데 천식이 되면은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기관지 천식의 병의 원인이에요.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어큐트 인플라메이션이 아니죠. 만성 염증이니까 이렇게 기관지가 부어요. 급성으로 올 때는 기관지가 이렇게 붓질 않는데 만성, 오래되니까 기관지가 부으니까 여기에 구멍이 좁아들잖아요. 공기가 통할 때 구멍이 좁은 데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때요? 일단 숨이 차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니까 각종 분비물도 나와서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니까 컬럭컬럭컬럭 기침하고 숨차고 쌕쌕거린다. 이게 바로 기관지 천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입력을 딱 시켜놓으면 돼요. 이거는 의과대학생들, 의사선생님들 뭐 굉장히 중요한 족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천식을 그냥 딱 일목요연하게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천식은 기관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만성염증. 기관지의 급성염증이 아닙니다. 천식은 기관지의 만성염증이 이게 병이 생기는 원인이 정의가 이거예요. 만성염증이다. 그래서 이게 기침이 나오는 거죠. 기침이 만성 기침으로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기관지의 만성염증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도 기관지는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사진이 정상이에요. CT를 찍어도 정상이에요. 야,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CT를 찍어도 정상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질환이 천식입니다. 천식은 영상학적인 검사,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CT 찍으면 그냥 거의 99% 정상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러니까 천식을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CT를 찍었는데 당신이 천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잘못 말씀을 하신 거죠. CT를 보고 천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CT는 천식일 때 CT는 정상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보고 CT 보고 당신 천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식을 어떻게 진단을 하지? 엑스레이도 정상이고 CT도 정상인데. 자, 천식의 진단은요, 여기 나와 있죠. 폐기능 검사가 제일 중요해요. 후 부는 검사 있어요. 폐기능 검사하고 또 혈액 검사로 마스트 검사라는 게 있어요. 알러지 보는 검사. 그 다음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호기산화질소 페노 검사라고 있어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천식을 진단을 하고요. 천식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천식에 갖고 있는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과 폐기능 검사, 페노 이런 걸 합쳐서 천식을 진단하는 것이지 CT나 엑스레이로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식은 엑스레이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왜 병원에 가서 기침하면 엑스레이를 찍을까요? 왜냐면
기침을 천식은 만성염증이죠. 천식 환자는 다 2주 이상 기침을 합니다. 근데 2주 이상 기침이 천식일 수도 있지만 천식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주 이상의 기침은 무조건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천식을 진단하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니라 천식을 배제하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요 천식일 때 치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제가 별 3개 해놨죠? 이게 바로 흡입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먹는 약도 중요하지만 먹는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들어 마시는 흡입기 치료 무진장 많아요, 종류가. 어쨌든 흡입기 치료가 중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A 코스는 뭐냐? 이거는 에스마 COPD 오버랩 신드롬에서 천식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또 많아요, 임상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COPD도 치료해줘야 되고 천식도 치료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코스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있으면 아, 천식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만큼의 여러분들이 요약된 그런 집약적인 그런 지식을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천식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자, 엑스레이는 제가 말씀드렸죠. 천식일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정상인데 왜 천식 환자, 아까 기침 환자로 왔을 때 도대체 엑스레이를 왜 찍는 거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병원에 2주 이상 기침은 무조건 엑스레이는 그냥 기본입니다. 무조건 찍어야 돼요. 자, 이 환자는 천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A 코스예요. COPD가 같이 돼 있어요. 보시면은 오른쪽 폐는 거의 정상인데 여기 왼쪽 폐는 이게 늘어나 있어요. 길어요. 이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엠피제마토스하다. 그러니까 약간 폐기종화 되어 있는 엑스레이다. 아, 김경태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중요한 내용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가 오른쪽은 뭐 큰 이상이 없는데 왼쪽은 이렇게 또 엠피제마토스하다. 이게 바로 A 코스예요. A 코스. 천식하고 COPD가 같이 동반되어 있다. 근데 이런 게 임상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고 이제 기관지 확장증 말씀 천식은 정리하고 확장증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갈게요. 확장증은 원인이 뭐냐? 기관지 확장증은. 자, 천식은 기관지가 만성염증입니다. 그렇죠? 천식은 기관지에 만성염증이 있지만 기관지 벽이 파괴되거나 기관지 벽이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에요, 천식은. 근데 기관지 확장증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 기관지 벽이 destroy, 완전히 파괴됐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관지 벽의 염증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전쟁이 나서 폭격을 맞아가지고 벽이 파괴된 거예요. 자, 미사일을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히 파괴되는데 이게 복구가 안 돼. 영구적으로 파괴돼요,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기관지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식하고 완전히 다르죠? 천식은 기관지의 만성 염증이니까 그냥 약을 치료하면 당연히 좋아지는데 뭐 계절이 바뀐다든지 여름이 된다든지 이렇게 뭐 자기 감정이 굉장히 행복하다든지 뭐 알러지에 노출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또 저절로도 좋아져요. 그런데 확장증은 저절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망가진 겁니다. 자, 그게 영구적으로 망가지니까 확장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펙션이 제일 중요해요. 감염. 아, 이원희님 감사합니다. 아, 항상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원희님. 자, 감염이 제일 중요합니다. 확장증은 감염. 이게 인펙션. 자, 천식은 제가 감염에 대한 얘기 아예 안 했죠. 천식도 감염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매우 드물어요. 근데 기관지 확장증은 감염에 아주 잘 되고 아주 취약합니다. 이 감염도 특히 세균의 감염도 잘 되지만 좀 더 세균보다 더 치료가 어려운 결핵균에도 감염이 잘 되고 또 결핵균보다 더 치료가 어려운 비항상성 비결핵균 마이코 NTM이라고 그러는데 비결핵성 항상균이라고 있어요. 결핵의 사촌이에요. 결핵균이랑 비슷하지만 결핵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균에 또 아주 잘 걸려요, 확장증은. 그래서 자, 감염이 되고 기관지가 늘어나 있으니까 거기에 가래가 계속 고이겠죠.
그래서 가래가 그냥 가래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끊임없는 가래, 끊임없는 가래. 어떤 분들은 40년 동안 가래를 뱉어요. 어떤 분들은 뭐 20년, 짧으면 10년, 진짜 뭐 한 달, 두 달 가래를 뱉는 기관지 확장증 환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관지 확장증 환자는 정말 최소한 2년, 3년이고요. 심한 분들은 40년, 50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50년 동안 가래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이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들이 겪는 그 고통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이 가래만 있는 게 아니라 가래가 많이 차 있는 분들은 이제 호흡곤란도 일어나고 기침도 일어나요.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하나의 증상 중에서 천식하고 틀린 게 하나가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눈치 빠른 분들은 좀 벌써 이렇게 눈치채실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죠? 자, 천식은 기침, 호흡곤란, 쌕쌕거리는 천명음 그거잖아요. 천식은. 근데 기관지 확장증은 보니까 증상이 기침, 호흡곤란, 천식이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있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말할게요. 이거죠, 이거 가래. 천식에는 이게 증상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끊임없는 가래는 기관지 천식에 들어가는 증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환자를 볼 때 저는 어느 병원에서 천식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하고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반드시 물어봐요. 가래가 혹시 있으세요? 물어보는데 환자가 저 가래 너무 많아요. 가래 나온 지 5년 넘었어요. 가래도 센 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관지 천식도 있고 만성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확장증이 있든지 아니면 기관지 천식이 없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지 천식 자체는 끊임없이 가래가 안 나옵니다. 끊임없이 가래가 나온다는 것은 천식 이외에 다른 질환이 같이 있든지 아니면 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확장증에서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이겁니다. 이거 가래. 끊임없는 가래. 뭐 가래가 일주일 나왔어요. 이게 아니고요. 그냥 가래가 1년 넘었어요. 가래가 2년 넘었어요. 가래가 5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이 정도의 가래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진원님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좀 쉬면서 하려고 그러면 후원해 주시고, 쉬면서 하려고 그러면 후원해 주시고, 저를 쉬지 못하고 계속 열심히 달리게, 이미영님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달리게 또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관지 확장증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천식을 딱 키포인트 슬라이드 하나 만들었잖아요. 기관지 확장증도 요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 두시는 딱 외워 두십시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시든지. 이거 중요하죠. 이거는 기관지 확장증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의과대학생들, 의사선생님들 또 환자분들이 그냥 바로 그냥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기관지 확장증을 딱 요약할 수 있게 제가 정리를 완벽하게 해드린 거죠. 자, 여기는 정의죠. 아까 천식일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민현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강의해달래요. 저 매일매일 강의하면 어떻게 병원을 어떻게 해요?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기관지 천식은 기관지의 만성염증이라고 여기 아까 들어가 있었어요. 사진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천식은 여기 기관지의 만성염증, 이게 definition, 정의예요. 자, 근데 확장증은 뭐라고 돼 있죠? 이게 기관지 벽의 파괴, 이게 정의입니다. 기관지 벽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돼요? 벽이 파괴됐으니까 늘어나죠. 철물 구조가 땅 파괴됐으니까 확 무너져서 늘어나는 거예요. 구현성님 죄송하지만 쉬지 마시고 좋은 강의 계속해 주세요. 구현성님 감사합니다. 후원 저보고 또 계속 또 달려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확장증의 정의는 기관지 벽의 파괴다. 그래서 확장이 된다. 자, 제일 중요한 증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확장증에서 제일 중요한 증상 가래입니다. 가래. 뭐 기침도 하고 숨도 차고 그러지만 가래가 제일 중요해요. 보통의 기관지 확장증은. 단 여기서 좀 드문 경우지만 뭐 의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가래는 기관지 확장증일 때 가래는 무조건 다 나오는 건데 딱 하나 가래가 안 나오는 기관지 확장증이 있어요.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관지 확장증은 진성님 원장님이 가래가 다 나온다고 했는데 근데 이 환자는 뭐
다 기관지 확장증 같은데 가래가 없대. 그럼 뭐지? 근데 가래가 없는 기관지 확장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특수한 또 의학적 용어로 진단을 합니다. 그런 가래가 없는 기관지 확장증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드라이 브론키에타시스. 드라이 하다는 거는 이렇게 말랐다, 마르다잖아. 말랐으니까 가래가 없어요. 드라이. 그거는 주로 기관지 확장증은 주로 폐의 밑에 생겨요. 밑에 기관지에 주로 생겨서 밑에 기관지가 파괴되거든요. 근데 이 드라이 브론키에타시스, 가래가 없는 기관지 확장증은 상엽, 이렇게 우측폐 상엽이나 좌측폐 상엽, 위의 기관지, 상엽의 기관지에 잘 생겨요. 이렇게 상엽에 생기는 기관지의 확장증은 반드시 기관지 내시경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곰팡이 종이 있다든지 뭐 암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기관지 확장증을 진단할 때부터 가래가 없다? 가래가 기관지 확장증인데 가래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밀하게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조선희님 감사합니다. 항상 명강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은 확장증은 전부 가래가 많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고요. 자, 이 가래가 많으니까 치료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식일 때는 만성 염증이니까 염증의 치료는 염증을 치료해주는 항염증. 근데 항염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스테로이드. 근데 스테로이드인데 먹는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여 마시는 흡입용 스테로이드가 치료 이거죠. 천식은. 자, 근데 기관지 확장증은 뭐가 문제죠? 가래가 많아지니까 감염. 윤희준님, 호흡기 환자들의 구원자 진선님 원장님. 후원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윤희준님 감사합니다. 자, 기관지 확장증은 감염이 문제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항생제 치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생제 하면은 괜히 거부감이 들어요. 의사 선생님도 항생제 내성 하도 얘기하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조선님 감사합니다. 늘 연구하시고 감사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항생제를 쓰려고 그러면 괜히 뭐 심평원에서 자꾸 이렇게 항생제 쓰지 마라, 뭐 쓰지 마라 이러고 또 항생제 내성의 문제도 맨날 매스컴에 나오고 이건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환자 입장에서도 항생제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관지 확장증은요 항생제 치료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그냥 치료제가 항생제예요. 항생제도 그냥 뭐 세파 1세대 항생제 이런 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항생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항생제 치료 안 하면 환자가 죽습니다. 폐렴하고 똑같은 거예요. 폐렴일 때 항생제 치료를 안 합니까? 폐렴일 때 항생제 치료 뭐 내성이 생길까봐 안 해요. 그거는 부득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닫는다는 속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생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생제 치료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갔는데 기관지 확장증인데 선생님이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하면은 항생제 그거 무섭잖아요. 뭐 내성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생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 기관지 확장증은 천식하고 틀리게 엑스레이에 찍어서 이상이 있고요. CT를 찍으면 더 잘 보이죠. 그러니까 확장증은 CT 영상으로 100% 나옵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해서 가래 검사를 해야 되는 거, CT 검사 이런 걸로 이제 진단을 하죠. 우리가 기관지 천식은 기관지 내시경 검사로 진단을 안 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 그렇죠? 기관지 결핵이 의심되는데 기관지 천식으로 잘못 진단돼서 치료할 때, 이럴 때는 기관지 내시경을 반드시 해서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천식일 때는 기관지 내시경을 안 하지만 기관지 확장증일 때는 이하자님 감사합니다. 예, 이하자님 천식은 항생제 치료가 주요 치료가 아니라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네, 천식은 흡입제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장증은 CT, 기관지 내시경 검사 이런 걸로 우리가 확장증은 진단합니다. 특히 기관지 내시경 검사는 또 아주 심한 기관지 확장증일 경우에는 그 가래를 빼주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적인 목적, 진단적 목적, 치료적 목적으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천식일 때는 제가 A 코스를 말씀드렸죠. A 코스는 에스마 COPD 오버랩 신드롬에서 에스마의 A를 따서 A 코스예요. 자, 이 B 코스는 뭐냐? 이거 우리가 식당 가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나오는데
그죠? 이 B 코스는 이게 브론키 액타시스에 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관지 확장증도 있지만 만성 폐혈성 폐질환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B 코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식과 만성 폐혈성 폐질환이 동반된 경우를 A 코스, 기관지 확장증과 만성 폐혈성 폐질환이 동반된 것을 B 코스, 이렇게 의학적으로 나누는 이유는 치료가 또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고, 예후도 틀려요. B 코스가 이 예후가 훨씬 더 어려워요. 치료하기가 어렵고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A보다 B가 상당히 더 어려운 질환입니다. B 코스가.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기관지 확장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정리가 딱 돼버리는 겁니다. 아까 천식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면 일목요연하게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식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정상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관지 확장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엑스레이나 CT로 진단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게 기관지 확장증의 단순 엑스레이예요. CT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의과대학 예과 1학년 학생이 봐도 뭐야 이상하다 이렇게 딱 느끼잖아요. 그죠? 펜은 엑스레이 찍으면 까맣게 보여야 돼요. 까맣게. 근데 여기 오른쪽은 특히 허옇잖아요. 이게 다 기관지 확장증이에요. 이게 다 가래가 차 있고 기관지가 기관지벽이 파괴돼서 왕창 늘어나 있잖아요. 늘어나는데 거기에 가래가 다 고여있어요. 이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엑스레이만 찍어도 기관지 확장증인 걸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 천식은 엑스레이 찍어도 정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엑스레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관지 천식과 기관지 확장증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오늘의 주제죠. 자, 공통점은 뭐냐? 기관지 천식과 확장증의 공통점은 이거 바로 기도질환이다. 에어웨이라고 그래요. 에어웨이. 숨길이 통하는 통로. 기도에 생기는 질환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생기는 질환이니까 기침하고 숨찹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기침, 숨찬 거. 그리고 이게 천식은 만성염증, 확장증은 영구적인 확장. 당연히 한 달, 두 달 치료로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금연이 필수고 폐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자,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은 이게 천식은 사진이나 CT를 찍어도 정상이다. 그죠? 확장증은 이걸 찍으면 영상으로 이상이 있다. 그 다음에 천식은 끊임없는 가래가 없다고 했죠. 이건 확장증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천식은 항생제 치료를 안 해요. 확장증은 항생제 치료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천식은 폐암으로 유발되지 않아요. 근데 확장증은 폐암 유발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천식은 감염성이 아니니까 항생제 치료 안 한다고 했는데 확장증은 하죠. 스테로이드 흡입제는 천식의 중요한 치료고요. 확장증일 때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면은 확장증 왕창 망가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치료에 있어서 천식 치료를 확장증 치료에 해버리면 확장증이 나빠져요. 그쵸? 천식 치료에 확장증 치료를 하면은 쓸데없는 항생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예후를 달리하고 치료가 틀리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아는 게 여러분 무지무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기관지 확장증과 기관지 천식이 어떤 질환이냐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고, 또 이 두 질환이 차이점이 뭐고 공통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께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을 받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질문이 여기 올라와 있네요. 에덴교회 칭령님,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가 있을 때 밖에서도 자전거 타고 야외운동 즐기고 달리긴 했는데 처음보다 경각심이 없어진 거지, 아니면 신인님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내성이 생긴지 모르겠는데, 미세먼지 있을 때 야외운동 지금도 금지가 맞습니까? 미세먼지 있을 때는 야외운동 안 하시는 게 좋죠. 그거는 건강한 성인도 마찬가지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뭐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고, 나는 그래도 나는 운동을 안 하면 못 살겠다, 나는 너무 꼭 해야겠다 하면은 94 마스크를 쓰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특히 초미세먼지도 심하다 이때는 야외에서 운동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민영님, 기관지 결핵은 기관지 내시경만으로 알 수 있나요? 기관지 결핵은 기관지 내시경으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냥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그 안에서 조직 검사를 하든지 기관지 내시경에서 가래를 뽑아내서 거기서 결핵 균을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기관지 결핵은 엑스레이 하물며 CT를 찍어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관지 결핵의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기관지 결핵은 기관지 내시경으로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또 이원희님, 원장님 기관지 확장, 이화자님 기관지 내시경으로 기관지 똑같은 거 같고, 이원희님 기관지 확장증과 천식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검사는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기관지 확장증은 이메리님 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팬이, 감사합니다. 이메리님. 제 왕팬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영상학적인 검사가 중요해요. 엑스레이, CT. 천식은 폐기능 검사, 그 다음에 호기산화질소 검사, 마스트 검사,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네. 아이들이 울다가 갑자기 캑캑거리면서 토하는 거는 뭘까요? 아이들이 울다가 캑캑거리면서 토하는 건 원인이 너무나 많죠. 근데 울다가 뭐 토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울면서 뭐 코가 목 뒤로 넘어가서 기도를 자극하고 뭐 애가 울게 되면은 교감신경도 흥분되고 뭐 이러면서 미주신경이 자극이 돼서 토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계속 토하면 병원에 가보셔야겠죠. 네. 그 조성찬님이 김함님 주셨네요. 천식은 어린아이도 많이 걸리는데 기관지 확장증도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확장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천식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끔 있습니다. 조성찬님, 기관지 천식은 계절별로 증상의 차이가 있다고 알려는데 확장증도 그런 거예요. 확장증은 영구적으로 확장이 된 거기 때문에 계절별로 차이는 없어요. 다만 확장증도 감기 걸리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이나 환절기 때 감기 걸리면 확장증의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런 의미는 있지만 병의 자체에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원님, 어머니가 기관지 확장증이 있어서 종합병원 가는데 전공의가 없어서 기관지 내시경이 어렵다고 하네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죠. 근데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워낙 검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오래 기다리고 당일날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구현성님, 원장님 기관지 확장증일 때 스테로이드 흡입제가 도움이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지 확장증일 때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증이 확 나빠집니다. 감염이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COPD나 기관지 확장증일 때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하면은 폐렴으로 진행이 잘 된다는 보고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기관지 확장증일 때 꼭 흡입제를 하려면 스테로이드 흡입제가 아니라 라마를 쓰셔야 돼요. 라마라는 전문 용어인데, 그러니까는 기관지 롱 액팅 무스카레닉 이펙트라는 그 흡입제가 따로 있어요.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가 있는 흡입제가 있어요. 그거를 쓰셔야 됩니다. 바하이바 같은 거, 스피루바 같은 거 이런 걸 쓰셔야 되지,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걸 쓰면 병이 훨씬 악화됩니다. 네, 결핵이 아직도 있나요? 이성현님, 결핵이 아직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크리스마스 쓸 때 유행하면. 이성현님, 결핵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발병률이 1위고요. 아직도 사망률이 1위예요. 대한민국이. 예전보다는 결핵이 줄었는데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률이 1위, 사망률 1위입니다. 엄청 흔하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젊은 사람의 결핵이 많아요. 결핵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결핵이 아직도 있나요? 질문 제가 좀 웃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결핵. 네, 윤희진님, 천식이 심할 때 표적 치료 주사 효과가 있나요? 네, 천식이 아주 심해서 흡입제나 뭐 스테로이드에도 안 듣는 경우에는 표적 주사제가 나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주사로 맞는 건데 아주 심할 때 적응증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식이 심할 때도 표적 치료 주사가 있습니다. 네, 김함님, CT 엑스레이에 기관지가 안 보이니까 탁월한 의사만이 제대로 진단하시는 거군요. 탁월한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고요.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진단을 하는 거죠. 뭐 의사가 영상학적으로 안 보이는데 뭐 결핵이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 없는 거죠. 아니면 천식을 예를 들면은 천식의 경우에는 임상 증상과 폐기능 검사, 호기산화질소, 알러지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탁월한 의사가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의사도 천식은 진단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지 결핵은 기관지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의사만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50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질문에 참여해 주시고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열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비욘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리고요. 여러분 비욘디는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의학 채널 중에 최고의 명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크나큰 도움을 주고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비욘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비욘디 많이 구독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